네, 여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이슈 포폴입니다. 오늘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모시고 한 주간의 민심의 흐름 분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먼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정평가가 이번 주도 내려갔고요. 긍정은 2%포인트 올라가면서 긍정과 부정의 격차가 최근 들어서 가장 좁혀졌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시나요? 지금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1, 2월하고 상당히 비슷하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19 국면에 접어들면서 3월 초에는 이 지지율이 내려갔던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평가가 이게 3월 중순 하순에 외신에서도 이 환호를 할 정도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정도로 워낙 잘했기 때문에 긍정 평가가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치솟았고 4월 총선에까지 영향을 줬던 대통령의 지지율인데 자, 긍정과 부정이 거의 비슷해졌다라는 이야기는 긍정은 올라가고 부정은 내려왔는데 지금 거의 같거든요. 이걸 이른바 이제 추세를 그려보면 일직선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이 일직선처럼 나오는 시점은 어느 때냐? 바로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만들어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더 결집을 하게 되고 또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이런 강한 의지가 이제 나타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올라가고 부정은 조금 내려오는 이런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임기 4년 차의 역대 대통령은 이런 일직선 그래프가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부정평가가 긍정보다는 훨씬 더 많이, 긍정이 한 30% 정도라면 부정은 한 50%대 후반, 60% 정도 갈 정도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핵심 지지층을 계속 임기 내내 견인하고 가는 그런 이 특징을 역대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지 저희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정당 지지도 함께 살펴보시면요. 지금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끝난 시점이라 더욱더 이번 주가 주목되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흐름을 이번 주에 같이 했습니다. 1.6%포인트 올랐고요. 국민의힘도 소폭 상승한 상황인데 이번 주에 보면은 최근에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정말 가장 핫한 이슈 아니겠습니까? 박가영 의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을 하셨어요. 그래도 최근에 이제 좀 이슈가 나타났습니다. 이제 7월 내내 그리고 이제 8월 광화문 집회가 있기 전까지 중요한 이제 이슈가 부동산이었어요. 그 이전에는 이제 북한이 있었고 또 이제 경제 관련되는 이슈도 매우 중요한데 자, 라임 옵티머스는 무엇이 왜 중요하고 영향을 미쳤냐. 이 그래프를 딱 보시면 이슈 폴폴 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됐습니다. 대통령의 지지율이 약 한 2%포인트 올라가니까 더불어민주당도 1.6%포인트 동반 상승을 했죠. 36.7%로. 근데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이제 태클을 거실 분들이 생깁니다. 왜? 배 소장님, 국민의힘도 올라갔는데요. 자, 진영 대결이 될 때는 국민의힘도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지금은 이제 국정감사 기간 동안이기 때문에 야당 지지층도 뭉치거든요. 그러니까 0.3%포인트. 그러니까 아주 작은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너무 지나친 의미를 부여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양쪽이 비율은 다릅니다. 상승폭은 다르지만 동시에 결집하는 현상은 진영 간 대결 구도에서는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재밌는 특징을 한번 보십시오. 열린민주당도 내려갔죠. 국민의당도 내려갑니다. 정의당도 내려갑니다. 이 이야기는 두 정당으로 똘똘 뭉치는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무당층까지도 내려가는 현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찰짝에 지금 라임 옵티머스가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총장과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대결 구도, 이른바 진영 대결 구도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성이 이 정당 지지율에 반영됐다고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저희가 라임 옵티머스 관련한 여론조사도 좀 자연스럽게 같이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요. 공수처 출범 그리고 특검 추진은 오차 범위 내에서 좀 팽팽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성향별로 보면 관심이 가는데 뭐 진보층, 보수층은 예상했던 대로 각자 성향대로 갈리고 정반대죠. 그렇죠. 네. 근데 중도층이 특검 도입이 과반을 넘어서 이 부분이 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런 이유예요. 일단은 이제 특검 추진이 공수 출범보다는 거의 팽팽한 결과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은 중도층의 영향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은 어떤 의혹이 생기고 나면 이건 규명해야 된다. 예. 이러면 이제 우리가 특검하자. 그러니까 박영급께서도 이거 우리 잘 알고 알아내기 위해서 진상 규명을 하기 위해서 특검합시다. 이러면 반대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대체적으로 중도층의 경우에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경제 그리고 또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안보 이슈에 대해 관심이 많은데 정치 이슈가 생기고 나서 정치 이슈에 대해서는 규명해보자. 여기에 대해서는 또 동의하는 비율이 중도층에서는 높다. 이렇게 예.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특검과 공수처가 사실은 같은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왜? 국민 다수가 공수처는 출범을 해야 된다라고 지난해에 판단을 했고 올해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었죠. 그러니까 공수처 출범은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 검찰도 걸려 있는 것이고 실제 이 펀드 자체도 상당히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또 정부 공공기관도 엉뚱한 투자를 한 것에 대해서 규명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것 자체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을 따로 물어보는 것이 맞는 것이죠. 공수처 출범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리고 이 라임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추진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자 이건 왜 그랬느냐? 여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입니다. 각각.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어느 쪽 주장에 더 동의하느냐. 그랬더니 결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일종의 이슈 폴폴의 공식처럼 돼가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흡착처럼 붙게 되는 현상이 나타날 때는 추세적으로 진영 간 대결 구도. 이것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있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앞서 이제 잘 분석을 해주셨던 것처럼 진보층과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공수 빨리 가자 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보수층과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뭐냐 라임 옵티머스나 빨리 특검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이 특검으로 가기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 감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네. 분석은 소장님께서 지금 계속 잘해주고 계시죠. 네.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시는 대로 사실 저희도 이렇게 여론조사를 네. 받고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수처 그리고 특검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제 특검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애투쟁도 하겠다라는 식으로 좀 강경투쟁을 거론을 하고 있는데 쉽게 실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과거에 작년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좀 강경투쟁을 했을 때 지지도에 그다지 좋은 영향을 주지는 그렇죠. 않았던 것 같거든요. 이게 일종의 우리가 이른바 과거에는 잘 통했던 3종 세트가 뭐냐면 장외투쟁, 그다음에 단식, 삭발 이거거든요. 예. 근데 요즘에는 이것이 그렇게 효과적이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정쟁화될 때는 지지층들은 뭉치게 되지만 결과적으로 해법은 안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학습 효과를 통해서 정말 중요한 건 아주 정교하게 대안을 차라리 내놓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도 장외투쟁을 해서 해법이 나온다? 그러면 이 국민들도 환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보수층도 장외투쟁을 통해서 결집하면 좋은데 여기에 큰 벽이 있습니다. 코로나19죠. 예. 그러니까 장애 집행을 투쟁을 하는 순간 여기서 확진자가 생겼다. 봐라. 이거 국민 방역 안전에 크게 또 이 위협을 가한다고 하지 않은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방역이라고 하는 큰 우리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장애 투쟁을 하기도 힘든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오히려 지난해에 이제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도 상당히 여의도가 난투극이었거든요. 그럴 때 이 여당도 야당도 사실은 국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지 못하는데 지금은 여하튼 여당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거대 여당이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또 결집 강도도 지지층이 아주 강하고 대통령까지 뭐 부정평가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임기 4년 차의 대통령이 이 정도 이 긍정 지지를 견인해 가는 경우도 잘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장애 투쟁을 하든 또는 강경한 대응을 하더라도 그렇게 지지율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예리하게 북한과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경제와 관련된 이슈, 공정경제 또 이거 경제 관련 3법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것도 당 내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주장과는 또 이견이 있습니다.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강력한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경제 대안이 있느냐. 라임 옵티머스와 관련해서도 국민 전반적인 의견은 그럴 겁니다. 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여당이 너무한다. 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야당이 정말 발목 잡는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오히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진상규명이 잘 될 수 있을지 이런 획기적인 안을 내놓는 경우에 오히려 한 점 한 점 점수를 얻어갈 수 있는 방안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요. 최근에 택배 노동자분들이 업무 중에 사망하는 좀 안타까운 사고도 연달아 네. 일어나면서 이제 올해로 벌써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택배 업무 환경 개선에 대한 여론조사가 있어서 함께 좀 보고 싶은데요. 네. 택배 노동자들의 주 5일제를 제도화를 하려면 사실 택배 노동자분들 숫자 자체가 늘어나든지, 그러니까 택배사에서 주도로 좀 택배 노동자분들의 숫자를 늘리든지 아니면은 좀 쉬시니까 이제 배송 자체가 좀 지연이 되든지 두 네. 가지 선택지가 있을 텐데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택배사에서 노동자분들을 늘려라라는 여론이 60% 정도로 좀 압도적이다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이 조사 결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인터넷상의 댓글을 보면은 택배 기사분들이 숨지는 사고가 가로사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뭐 빨리 배달하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 기다릴 수 있습니다. 뭐 로켓 배송, 새벽 배송, 뭐 야반 배송 필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속마음은 올해 인력 많이 투입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한 분에게만 일이 몰리지 않도록 해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날짜에 배달해 주십시오라는 것이 여기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론조사의 극과 속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정작 다른 대안이 있다면 배송은 지금대로 아주 신속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택배사 주도로 개선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10명 중 6명이 더 되는 정도의 압도적인 결과로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택배 기사분들의 사망사고 계속 나고 있는데 빨리 배송해 주세요. 이렇게 사실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다른 대안이 있다면 신속 배송은 또 기업들에게 일종의 경쟁이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택배사 주도의 개선이 이제 한진 이 택배도 그렇고 CJ 대한통운도 1, 2위 업체입니다. 1위가 CJ 대한통운이고 2위가 이제 한진택배인데 이런 주도적인 기업의 경우에는 분류 작업에 3,000명 더 투입하겠다. 한진택배는 1,000명을 더 투입하겠다. 자, 이렇게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분류를 해서 이제 12시, 1시에 바로 배송 나갈 수 있으니까 가능합니다. 이렇게 이야기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더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 5일제를 하더라도 이 배송받는 날짜만큼은 그래도 가급적 빨리 받고 싶다라는 마음이 담겨 있기 때문에 이걸 과연 정부가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게 1, 2위 업체이기 때문에 3,000명 또는 1,000명 그리고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에 휠 소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바퀴가 돌아가면서 어디에다 배송해야 될지를 갖다 분류할 수 있는 것도 멀티 포인트라고 해서 MP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게 소형 제품들도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자동으로 분류하는데 이게 돈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그렇죠. 그게 예. 빨리 될 수 있을지. 그러니까 택배 문제에 대해서 택배 기사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건 뭐냐면 지금은 이 국민들이 공분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도 나서서 대통령께서도 특단의 지시를 내죠. 빨리 대책을 세우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시급하게 움직이고 있지만 조금 관심이 줄어들면 또 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필요가 있는데 박한영 의원께서는 택배 기사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뭔지 압니까? 바로 엘리베이터가 없는 3층, 4층에 대형 생수통을 물립니다. 배달하는 예.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이 바뀌는 것도 보다 현실적으로 이분들을 이해할 수 있지만 또 정작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배달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런 것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저도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안 후에는 네. 좀 생수를 주문을 할 때 주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네. 많이들 그러실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같은 맥락에서 좀 질문을 드렸는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서 그렇다면 택배 요금 인상이 필요하냐라는 질문을 드렸더니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 10명 중에 5분이 필요하다라고 네네. 대답을 해주셨더라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우리가 앞으로 이 해결책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는 것이 비용을 조금 이게 얼마 올린다는 이야기는 없거든요. 근데 네. 지금 한 2,000원, 2,500원, 심지어 이제 출혈 경쟁하는 곳에는 1,500원까지도 나오고 있는데 저거 적당히 이제 적정 수준에 맞게끔 비용을 올리면 분류 작업에 사람을 더 고용할 수가 있습니다. 택배 기사분들도 더 늘릴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런 만큼 조금 비용을 현실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중요할 수 있다. 물론 이제 필요하지 않다라는 분도 있지만 정작 명분 있게 합리적으로 2,500원의 택배비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좀 설명을 한다면 우리 국민들의 공감대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마치 이 임기응변식으로 해법을 찾을 것이 아니라 과연 무엇이 택배 기사분들에게 가장 효과적일까 예. 이 고민을 할 필요의 단계인 것이죠. 네, 이슈 폴폴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